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데이비드 입시톡에서 여러분들이 입시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그리고 궁금해해야 하는 내용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테스트 옵셔널 제도입니다. 이 제도가 가지는 진짜 의미가 무엇인지 한번 파헤쳐 보시죠. 일단 기본적인 것부터 정리하고 갈게요. 여러분들 다 알겠지만 작년에 굉장히 확대해서 시행이 되었고요. 올해 역시 많은 대학교들에서 채택을 하는 제도입니다. 그리고 이것도 다들 아시겠지만 이거는 테스트 블라인드랑은 엄연히 다른 제도예요. 그러니까 테스트 블라인드는 시험을 제출해도 거의 반영하지 않겠다는 건데, 테스트 옵셔널 같은 경우에는 내고 안 내고의 자유는 있지만 일단 내는 순간 굉장히 중요한 지표로 활용을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그 차이는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 이제 기본적인 것들을 봤으니까 우리가 본격적으로 이 제도를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하는지 이 질문을 볼 건데요. 이 질문을 오늘은 세 가지로 나눠서 보겠습니다. 첫 번째 파트, 제일 중요한 것 어떻게 보면은 누가 제일 큰 이득을 보는 제도인지, 두 번째로는 통계로 보면은 우리가 어떠한 결론을 내릴 수 있는지, 그리고 세 번째로 그래서 1번, 2번을 봤는데 내 점수를 내가 내야 되는 건지 아니면 내면 안 되는 건지 그거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첫 번째로 볼 거는요, 이거예요. 누가 이득을 보는지. 자, 이 기사가 이 내용에 대해서 나온 적이 있는데요. 뉴욕타임즈에 나왔던 거고, 제목이 After a Year of Turmoil, Elite Universities Welcome More Diverse Freshman Classes. 여기에서 나왔던 주요 통계를 정리해 보면은요, 이렇게 나옵니다. 하버드의 경우에는 흑인 학생들이 14.8%에서 18%로 증가했습니다. 이거는 합격생의 비율을 말하는 거예요. 아시안 학생들은 24.5에서 27.2%로, 그리고 US의 경우에는 흑인 학생들이 6%에서 8.5%로, 라틴 학생들이 15%에서 18%로 증가를 했습니다. 자, 이거를 보면은 이제 딱 요게 보이는 거죠. underrepresented minority들이 더 많이 합격을 했다는 거. 그러니까 흑인 학생들이나 라틴 학생들이 여기에 포함이 되겠죠. 아시안 학생들의 상승도 보이긴 하는데 이거는 우리가 마냥 그래서 좋아하거나 안심할 수는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실 underrepresented minority처럼 일부러 더 많이 뽑으려고 하는 것보다 다른 원인들이 더 있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어쨌든 여기서 볼 수 있는 건 뭐냐면은 전체적으로 이게 테스트 옵셔널의 원래 의도랑 좀 비슷하게 가는 거예요. 원래 의도가 뭐냐면 테스트 옵셔널은 코로나 전에는 목적이 이거였어요. 그 underrepresented minority나 사회 경제적으로 좀 불리한 학생들에게 기회를 더 주자라는 게 포인트였거든요. 그래서 그런 학생들이 좀 혜택을 더 많이 받는다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로 볼 거는요, 우리가 통계로 봤을 때 어떤 결론을 내릴 수 있느냐 이건데요. 제일 중요한 통계가 이거겠죠. 테스트를 제출했을 때 혹은 제출하지 않았을 때 합격률이 어떻게 다른지. 이 통계를 공개하는 학교들이 많진 않아요. 근데 유펜이랑 조지타운이 대표적으로 있었는데요. 유펜의 경우에는 총 지원자들은 66%가 제출했는데 입시에 성공을 한 합격생들은 75%를 제출했어요. 그러니까 딱 봐도 시험 제출한 학생들이 더 유리하구나라는 걸 알 수 있죠. 두 번째로 조지타운도 마찬가지인데요. 전체 합격률은 10.8%인데요. 그런데 제출하지 않았던 학생들 합격률은 7.34%입니다. 많이 떨어지죠. 이 두 가지 통계가 모든 걸 알려주진 않지만 그래도 시험을 제출하는 게 확실히 유리해 보이긴 하죠. 그쵸? 그런데 이제 다른 통계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번에 볼 거는요, Common Dataset에 나오는 Percent Submitting SAT or ACT인데요. 이 통계를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이거는 그러니까 코로나 전이에요. 그러니까 재작년이죠. 2019년도, 2020년도 지표인데요. 이때는 그 테스트를 제출하는 게 필수였어요. 그때 테스트를 제출한 학생들의 비율이 굉장히 높죠. 그쵸? SAT랑 ACT를 합치면 100%가 높아요. 100%를 넘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겠습니까? 둘 다 제출한 학생들도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 이게 이제 테스트 옵셔널로 전환이 되면서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가 그냥 상식적으로 예상을 해보면 내려가야 될 것 같아요. 왜? 이제는 필수가 아니니까. 그런데 실제로 보면은 큰 차이가 나지 않아요. 이거를 우리가 좀 차이를 더 잘 보기 위해서 이 두 개를 이제 빼서 그 차이를 계산한 지표를 보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즉 최근이랑 그 전에 테스트 옵셔널 전에 자료를 비교를 해보면은요. 그래요. 테스트 옵셔널 되면서 ACT가 좀 내려가긴 했지만 SAT 제출 비율이 올라가면서 사실상 그렇게 큰 차이는 아니라는 거죠.
자, 그럼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이제 몇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 그래, 합격한 학생들에서 그 비율은 크게 내려가지 않았다. 테스트 옵셔널이 되면서도. 그리고 두 번째는 여기에 이제 좀 눈치챈 친구들이 있죠. SAT 그러니까 커트라인이 아니라 좀 SAT 그 평균 점수나 그 중위 점수가 좀 내려간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이거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결론을 내릴 수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두 가지 포인트가 있었죠. 첫 번째 포인트를 가지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거는 뭐냐면은, 자, 합격자 SAT나 ACT 제출률이 비슷하니까 특정 집단 제외하고서는 SAT의 중요도는 비슷하거나 혹은 더 중요해졌다라고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이런 거죠. 테스트 옵션을 됐는데도 그 제출률이 비슷하다는 거는 제출하지 않고 합격한 집단들이 학생들이 많은 집단이 있을 텐데, 그렇다는 거는, 그럼에도 비슷하다는 거는 다른 집단에서는 더 많이 제출한 게 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 아까 봤듯이 SAT 점수가 조금 소폭 내려간 게 보였어요. 그쵸? 그렇다고 해서 너무 좋아하면 안 되는 게, 이건 아마 그냥 코로나 때문에 생기는 일시적인 현상일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을 보는 기회가 많이 제한이 되니까 그만큼 시험을 낼 기회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좀 전체적으로 좀 낮게 나온 거죠. 아마 이거는 내년에는 원래 수준으로 회복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 포인트. 내가 시험을 제출해야 되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yes, 제출 꼭 하세요. 진짜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출해야 됩니다. 예외적인 경우는 이런 경우를 말하는 거예요. 어떤 경우냐면은 활동이나 GPA나 에세이나 추천서 이런 것들이 진짜 완벽해가지고 굉장히 좋은데, 그런데 SAT만의 발목을 잡네. 이런 경우. 그럼 그 발목을 잡는 기준이 어떤 기준이냐? 자, 내 점수가 만약에 그 학교에 하위 25%보다 낮거나 거의 근접하다면은, 그러면은 점수를 안 내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어요. 여기서 포인트는 근데 내가 SAT가 약하니까 테스트 옵셔널을 통해서 내 약점을 숨길 수 있다라는 그런 장점은 있지만, 사실 이거는 내가 다른 학생들이랑 경쟁한다는 입장에서 보면은 굉장한 불이익을 안고 가는 거예요. 왜냐면 내가 점수가 낮아서 숨길 수는 있지만, 만약에 나와 비슷한 스펙의 학생이 좋은 SAT 점수가 있다면은 당연히 그 학생이 나보다 훨씬 더 유리하게 평가를 받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진짜 어쩔 수 없을 때,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점수가 안 나와서 그래도 좀 낮은 점수 낼 수 없으니까 그럴 때만 선택하는 거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테스트 옵셔널의 진짜 목적은 뭘까요? 지금 보니까 학교들은 옵셔널이라고 하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내지 않는 학생들을 특별히 챙겨주는 것 같진 않죠. 사실 왜 그러냐면요, 이거는 학교들의 어떤 코로나 바이러스, 코비드 크라이시스에 대한 대응이라서 그런 거죠. 무슨 말이냐면요, 제일 큰 목적은 아마 이걸 거예요. 시험 못 본 학생들을 구제를 해주는 거죠. 작년에 시험 보기 되게 어려웠잖아요. 그래서 어찌저찌 봤더라도, 근데 나는 봤지만 못 본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그럼 그 친구들은 일방적으로 시험 취소가 당했는데, 그래서 점수가 없는 건데 그것 때문에 지원을 못한다? 얼마나 불합리합니까? 그래서 그런 학생들을 구제해주기 위해서 있는 제도라고 보는 게 제일 편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입시를 준비한 입장에서는 너무 여기에 의존하지 말고 준비를 잘 해야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자, 여러분, 이제 영상을 마무리하기 전에 우리가 오늘 얘기했던 내용들 한번 정리해 볼게요. 첫 번째 포인트, 테스트 옵셔널이 유리한 집단은 따로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 집단에 속하는 게 아니면은 특별히 유리한 게 아니라는 거. 두 번째, 통계로 보면은 SAT나 ACT는 여전히 굉장히 중요한 지표다. 그래서 너무 테스트 옵셔널이라고 해서 너무 안심하거나 안도하면 안 돼요. 그리고 세 번째, 제한적인 경우에 진짜 특수한 경우에만 제출하지 않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의 입시톡은 여기까지입니다. 쌤은 다음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그리고 궁금해야 되는 입시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